요즘 AI 교육이라고 하면서 AI를 활용하고 또 AI를 직접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교육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컴퓨터가 새로 도입됐을 때 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코딩을 배웠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단한 기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애도 그렇게 빌 게이츠 같은 아이를 키우려면 나도 이 아이를 AI에게 빨리 노출시켜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AI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컴퓨터 코드를 배우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예 생활 양식,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후천적 유전자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AI의 개발이 컴퓨터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공식품의 개발과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식품의 대량 곡물 생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굶주림과 기근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뭐 쌀을 이렇게 벼농사인가 뭐 그 곡물 대량 생산을 개발하신 분이 뭐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앴다는 것에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았고 저도 그것이 엄청난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만약에 굶어 죽을래 아니면 당뇨병 걸려서 죽을래라고 하면 당뇨병 걸려 죽는 게 당장 일주일 내로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당뇨병은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도 분명히 우리에게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노동, 그 비인간적인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인병들이 우리를 위협해온 것처럼 그 가공식품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달래줬지만 성인병을 안겨준 것처럼 AI도 우리에게 지적 노동, 그 노가다를 안 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또 지적인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치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듯이 우리의 건강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간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인지 능력,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또 하나 예시를 들자면 자동차가 발명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뭐죠? 마라톤입니다. 사람들이 42.195km를 왜 뛸까요? 왜? 오로지 운동. 뛰기 위해서 뜁니다. 마라톤을 이동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42km를 오로지 이동을 위해서 이 장소부터 저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42.195km를 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동 외에 우리가 뛸 이유가 뭐가 있냐, 에너지가 남아도냐, 뭐 하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동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운동을 위해서 뜁니다. 뜀박질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저는 AI 시대에 이 암기 그리고 추론 이런 것들이 달리기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기 위주의 교육 문제다, 암기 위주의 교육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암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이 암기가 되게 재미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운동처럼 우리 뇌 활동에 엄청난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암기 위주의 활동이 우리의 창의성을 망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AI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피라미터를 다양하게 조율할 수 있을수록 우리의 창의력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AI는 기계니까 작곡, 뭐 창작 이런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때려넣은 AI가 훨씬 더 창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많은 정보, 다양한 경험과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더 많이 기억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창의력이 더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오직 신만이 창조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의력은 결국 어디선가 본 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 사회는 지금 우리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창조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수많은 발명품들도 결국 다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모방과 발전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 다양한 뇌과학 이론들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창의력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도 이 암기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기뿐만 아니라 이 암기를 통해서 띄워져 있는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이어내는 추론, 그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재구성하고 요약하고 설명하고 구조화하는 이 모든 능력들이 다 AI가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지적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정리해주는 정보를 띄워주고 그것들을 보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구조화해서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 내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A가 띄워주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GPS만 쫓아가다가 길 찾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스피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가 떠먹여주는 정보, AI가 우리를 설득하기에 떠먹여주는 정보와 그 정보와 논리, 메시지가 구성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탈 수 있지만 동시에 달리기는 할 수 없고 무릎 관절이 다 나가서 100km는 이동할 수 있지만 1km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자동차를 안 탈 건가요? 여러분 달리기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생 자동차 안 타고 뛰어만 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달리기 하고 집 갈 때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달리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버스는 이동을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AI 교육도 AI 교육이니까 AI를 써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암기도 수동적인 암기도 하고 수동적인 암기를 기반으로 한 추론과 재구조화, 표현 연습도 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동적인 암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암기를 너무 안 하게 돼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암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앞에 화면을 띄워놓고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면 제가 하려는 말의 논지를 잃고 갈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키워드들을 띄워놓고 제가 하려고 했던 말들을 논리적으로 쭉 이어붙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단순히 보조도구로 삼아서 사용하되 결국 내가 하려는 말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 그리고 그것들을 사전에 암기해놓고 기억해놓는 훈련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마치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결국 석인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또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움직일 수 없는 다리에 관절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적 능력도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통을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AI에 의존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안 하듯이 AI만 계속 쓰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일 때문에만 하지 않잖아요. 가족 관계도 커뮤니케이션, 연인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결국 나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결국은 다 그런 인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 스스로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내 안의 맵, 그 GPS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매핑을 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들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의 행복과 더 의미 있는 삶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정신 건강이 무너지는 거겠죠. 가공식품 많이 먹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도 결국은 성인병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이 AI를 통해서 지적 노동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지적 노동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것은 마치 어떤 코치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혼자 써보고 그 다음에 AI와 비교하면서 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영어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코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 가공된 정보들을 각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먼저 혼자서 답을 써보고 내가 먼저 혼자 그걸 정리해보고 그걸 AI의 답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AI가 제시해준 답을 보고 그거를 보면서 옆에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보고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외운 상태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AI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 그 타임라인을 짤 때 AI를 쓰더라도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 마인드맵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참고해서 이렇게 말하겠다 머리에 정리를 해놓고 내가 한번 그걸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고서는 온전히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AI는 우리에게 이로운 도구지만 자동차 또는 가공식품과 같다.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인병을 가져다주고 관절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보고 수동적인 암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뱉어내는 그런 흡수와 출력의 연습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어 단어와 표현을 외우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코치로서 활용하고 나는 그것을 참고하되 결국 내가 능동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교육법 하면은 요즘 한철 가긴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AI를 잘 쓰려면 좋은 질문이 들어가야 좋은 답변이 나오니까 결국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AI한테 좋은 질문 좀 써줘라고 하면 AI가 좋은 질문을 써주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한테 내가 지금 AI에 대해서 강연을 해야 되니 영상을 찍어야 되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작성해줘. 그럼 그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길게 작성해주고 그 안에 빈칸을 뽕뽕 뚫어서 내가 채워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내용을 채워서 다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3개 분산해서 보내면 각각의 답변이 나오고요. 그 답변들을 다시 융합하고 정리해서 또 내 이야기들을 다시 투입해서 결국 하나의 정보로 다시 취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결국 AI를 활용하는 능력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AI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삶의 이야기로 녹여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도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저한테 듣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과 그 메시지를 붙여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문대를 다녔고 요리를 하다가 포기하고 갑자기 공부로 돌려가지고 서강대 영문학부에 갔고 나름 명문대라는 곳에서 좋은 학점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한 청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청년은 행복하냐 아니냐, 행복하면 내가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으면 나는 이 사람을 따라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AI를 활용해서 정말 돈을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저처럼 이 건강과 또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 우리가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AI 활용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저는 이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이 정신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AI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 잘 안 해주는 이야기, AI 시대에 암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암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암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란밥에 영어 읽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일단은 세계 공용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좀 폼이 나요. 그리고 자유로워지거든요.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말해? 야, 저거는 영어로 뭐라 말해? 근데 그거는 사실 100% 암기되어 있는 지식이어야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창의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암기하고 있다가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어라는 게 그 AI 시대의 암기 역량, 그리고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다시 말에 꺼내는 역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저는 AI 시대의 언어 교육이 굉장히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실용적으로 우리가 읽고 쓰고 표현하는 언어로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재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내 어떤 역량의 강화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AI 시대에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영어 공부를 저는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재밌고 잘하면 폼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에도 앞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더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이제 가치관 토크에 맛이 들려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준비 없이 말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막 편집이 필요 없어서 결국 1일 1영상을 하려다 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좋게 반응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또 다음에는 다양한 영어 이야기,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